안녕하십니까. 8주차 1교시 첫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외국 항공기 및 경량 항공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째 시간 학습하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여러분들 1주차서부터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드론정보공학과 들어가 갖고 조금 항공법규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실생활 하면서 법이라는 부분을 접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여러분들 배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용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법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생활에 업무에 적용이 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공부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 이제 다음 시간 그 시험은 앞에 배운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객관식으로 해서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 항공기 및 경량 항공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학습입니다. 자, 외국 항공기 항행입니다. 외국 국적 항공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항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00조 제1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영공 밖에서 이륙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항행, 외부 영공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륙해갖고 영공 밖으로 착륙하는 경우, 영공 밖에서 이륙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과해서 가는 경우, 그리고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 포함해서 갈 수가 있고요. 외국의 군, 세관 또는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해당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항공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즉시 지정 비행장에 착륙을 해야 합니다. 자, 외국 항공기는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외국 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별지 제100호 서식에 의해서.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대한민국에서 이륙해서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그리고 이제 영공 통과 항행 예정 시 영공 통과 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허가사항 변경 시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변경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항공기 국내 사용 중에서 이제 외국 국적의 항공기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 운항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외국 항공기는. 허가받은 자가 해당 운석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가 되죠. 허가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운항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외국 항공기 국내 사용 허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허가사항 변경 시에도 해당 사항이 변경되는 날 2일 전까지 변경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운항증명 승인입니다. 법제 103조에 나와 있는데요. 소속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 명시된 공문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운항증명 승인 필요입니다.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등에 관해 운항 조건 제한 사항을 정한 서류를 운항 증명 승인서와 함께 발급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 운항증명 승인 신청 내용 및 첨부 서류인데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항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운항증명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 및 기준, 그 다음에 해당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운항 규정 및 정비 규정, 그 다음에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당국이 인정한 항공기 임대차 계약서. 모든 항공기 자체를 이제 자가 소유로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고가의 비싼 항공기들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죠. 외국 항공기 소유자 등 안정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승인 검사사항입니다. 운항의 안정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운항증명을 발행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 안전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증명을 발행한 국가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외국 정부가 공표한 항공안전에 관한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승인 및 발급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한 운항증명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운항증명 승인서입니다.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정한 서류를 발급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종사자는 발급된 운항 조건 및 제한사항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당연사항이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 조건 및 제한사항 변경이 또 가능합니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민국의 노선의 개설 등에 따른 운항증명 승인 또는 운항 조건 및 제한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사용 항공기에 대한 검사입니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 운항정지 또는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탑재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로는 운항증명 승인서와 운항조건 제한사항을 정한 서류, 소속 국가가 발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할 서류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항공종사자는 운영기준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검사 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항공기 운항 스톱 또는 업무 스톱, 운항 정지 또는 종사자 업무 정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증명 취소나 정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체 운항증명 취소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 승인을 받은 경우 앞에 시간에서 배운 사항에 무진장 많이 나왔죠. 당연히 취소입니다. 항공기 운항 정지 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취소죠. 증명 취소.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 정지입니다. 운항증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운항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항공 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운항 정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량 항공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 외에 공기에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 이륙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화면에 상단 우측에 나와 있죠. 최대 이륙 중량 600kg. 수상 비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까지 그 이하 최대 실속 속도 또는 최소 정상 비행 속도가 45노트 이하,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 단발 왕복 발동기를 장착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량항공기의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 페레스트 등이 있는데 비행기나 이제 헬리콥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텐데 자이로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의 형태와 비슷하지만은 뜰 때는 이제 그 수직 이륙 날개를 위해서 뜨지만은 진행을 할 때는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으로 달려 있는 날개에 의해서 계속 날아갈 수 있지만은 자이로플레인은 앞 뒤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 전진 날개가 있습니다. 이런 날개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이 헬리콥터하고 자이로플레인하고의 이 운항 방식이 틀립니다. 이 부분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모양새는 비슷하지만은 이 운항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력 페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러글라이더에 이제 동력 좌석을 부착해 갖고 동력을 갖춰 갖고서 운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인증입니다.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은 안전성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발급을 하고요. 주로 이제 그 단체 기관은 이제 항공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항공안전기술원 등에서 안전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성 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그 경량항공기가 비행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해야지 인증이 되죠.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 또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 중에 있는 경량항공기 안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운용 한계를 초과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규정으로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허가 신청입니다.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한 속에서 경량항공기 설계가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항공기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설계도 그 설계 기준에 맞춰 갖고서 했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죠.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완성 후 상태, 지상 기능 점검 및 성능 시험 결과 확인, 경량항공기 조정 절차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정비 방법 명시 서류, 경량항공기에 대한 전체 또는 좌우측 측면 사진, 시험비행 계획서 등이 필요하고요. 안전성 인증 등급 부여 및 준수입니다. 기관 또는 단체회장이 안전성 인증을 할 때 안전성 인증 등급 부여 및 등급에 따른 운영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은 부여된 안정성 인증 등급에 따른 운영 범위를 준수하여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 인증 등급이 있습니다.
1종서부터 4종까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종은 경량항공기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완제 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제2종은 경량항공기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조립 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제3종은 경량항공기가 완제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경량항공기 제작자로부터 경량항공기 기술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경량항공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완전히 받은 거는 경량항공기, 완전한 형태로 제작된 건 1종.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하게 조립 형태로 돼 있는 거. 완제 형태는 1종, 조립 형태는 2종. 그 다음에 적합함을 입증받지 못한 그런 거는 3종. 4종은 뭘까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 즉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한 수리 개조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리 또는 개조하여 원형이 변경된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범위입니다. 미안합니다.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제1종에서부터 제3종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를 제4종으로 등급 비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성 인증 등급에 따른 운영 범위 1종은 제한이 없고요. 2종은 항공기 대여업 또는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의 사용 제한이 따르고요. 3종은 2종의 제한 사항을 포함해서 조종사 포함 2명이 탑승한 경우 이륙 장소 중심으로부터 반경 10km 범위를 초과하는 비행 제한이 따릅니다. 4종은 3종까지의 제한 사항 포함 및 한 명의 조종사 외에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의 비행에 따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 자격입니다.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0시간 이상의 경량항공기 비행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 경력, 또는 이제 타면 조정형 비행기, 경량 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해서는 5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 경력, 여기에 이제 120km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착륙 이륙이 필요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비행 경력이. 자격증명 응시 자격 다시 한번 계속 볼까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 경력을 포함한 5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는 사람. 비행기에 대한 자격증명 한정. 경량항공기, 타면 조종형 비행기. 한정해서 비행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한정합니다. 헬리콥터에 대한 자격증명 한정입니다. 경량항공기, 경량 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헬리콥터에 대한 자격증명 한정은 경량항공기, 경량 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한 한정입니다. 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제한입니다. 17세 미만, 만 17세 미만은 안 되고요. 자격증명 취소 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증명 취득할 수가 없죠. 자,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한 학과 및 실기시험 응시 및 합격 필요입니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경량항공기 종류별로 한정하는 경우 경량항공기 탑승 경력 등 심사, 이 경우 이제 종류에 대한 최초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을 실시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송용 조종사, 또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및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같은 맥락에서 이 사람들은 외국 정부로부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이제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 경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면제입니다. 시험을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입니다.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위반 행위에 따라 자격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자격증명 취소의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등을 받은 경우, 자격증명 등이 효력정지 기간에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에 종사한 경우, 당연히 취소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당연 취소. 그 다음에 정지 기간에 조종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취소 사유죠.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증명 취소입니다.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위반 행위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기간 내 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공신체검사 오타가 났습니다. 항공신체검사 증명 취소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등을 발급받은 경우 당연히 취소가 되죠. 역시 항공신체검사 증명 효력정지 경우입니다.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 증명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사항, 이런 경우에는 조종사 항공신체검사 증명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량항공기 이륙 착륙에 대한 장소입니다. 경량항공기는 비행장, 군 비행장은 제외입니다. 또는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의 이착륙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량항공기 같은 경우에 뭐 아무데나 이착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안전 관련 비상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둘 수가 있는데요. 허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지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비상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경우, 즉 경량항공기 비행 중 계기 고장 또는 연료가 다 떨어졌어요.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 비상 상황으로 착륙을 할 수가 있죠. 항공기의 운항 등으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량항공기가 이착륙하려는 장소 주변 30km 이내의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없는 경우 비상 상황으로 불가피한 사항에 이착륙 허가를 받아서 이착륙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기 고장 또는 연료 부족 등 상황으로 착륙 허가를 받으려면 무선통신 등 사용해서 착륙 허가를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비상 상황인데 허가를 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주변에 없거나 사용할 수 없어서 이착륙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 제출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금지 행위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당연히 안 되죠.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당연히 안 됩니다. 안개 등으로 지상 목표물을 유관 식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경우 금지가 돼 있죠. 비행 시정, 비행할 수 있는 그 앞에 그 시야, 시정입니다. 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 위반하여 비행하는 것도 비행 금지 규정입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평균 해면으로부터 1,500m, 5,000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경량항공기는 1,500m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다만 항공교통 업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동승한 사람의 경량항공기에서 낙하산 강화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밖에 고개 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도 안 되고 있죠.
자,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비행을 해야 되고요. 초경량 비행 장치에 대한 진로를 양보를 해야죠. 그렇죠? 경량 항공기가 초경량 비행 장치보다 위 등급이기 때문에 성능이 위 등급인 항공기가 아래 등급인 항공기에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로에 대해서.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경량 항공기 조종사의 준수 사항입니다. 비행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비행을 중단을 해야 되고요. 비행 전 비행 안전 주의사항을 동승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륙 시 해당 경량 항공기의 최대 이륙 중량 초과를 해서는 안 되죠. 아까 600km 또는 수상 착륙인 경우 650km 이하죠. 이 착륙 시 해당 경량 항공기의 거리 기준을 충족한 활주로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동승자에 관한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의 인적 사항 등을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을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 항공기, 경량 항공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한 학습 과제는 외국 항공기 항행 허가 및 영공 통과 허가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하는 부분, 경량 항공기 조종자 자격 증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는 부분 두 가지 과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중간고사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